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서령화상 행장 간신히 써줬어요. 간신히. 이거 1903년 10월에 퇴설당해서 해인사 퇴설당. 뭐냐? 또 안 끝났어. 이 부분은 행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자신이 서령화상의 도화덕을 매우 사모하고 사랑을 역망하며 있었다고 15세 최소년기에 만났다는 얘기가 앞에 있어요. 두 고독도 이름이 있어요. 호은장로 부탁 때문에 끝내 사양할 수 없었음을 말하고 자신의 필력이 졸렬함을 생각하지. 왜? 문목을 방치한 지 10년 됐잖아요. 대강이와 같이 적었는데 붓을 멈추고 다시 생각하니까 내가 참 졸렬하구나. 쓸데없이 뭐들라고 감회가 일어나는 이런 얘기죠. 여기서는 이제 원필의 졸렬함을 느낀다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도 졸렬하고 또 원필의 졸렬함도 있고 겸양지덕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여기서 호은장로는 누구냐면 재산정원의 제자예요. 여러분 재산정원 알죠? 재산정원, 남전당 한규, 망공 얼면 이 셋이가 모여서 내기했잖아요. 경화선사 모시는 내기, 그죠? 재산정원은 닭 잡겠다. 남전당 한규는 소라도 때려잡겠다. 또 망공 얼면은 내 허벅지 살을 드리겠다. 그래서 망공 1등. 그래서 재산정원의 제자예요. 그래서 경사가 좋아했겠죠. 그 당시 각종 불사에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열의를 보인. 왜? 지난번에 금호화상 영찬도 이 호은장로가 또 했잖아요. 그죠? 인봉화상 영찬도 했던가? 막 했죠. 열의를 보이는 등. 금호당 필기하고 금봉화상이다. 그죠? 신심이 수승한 선사로. 또한 일정 강정기에 발표된 불교에는 초의 범해, 재산, 호은, 금해로 계맥이 이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호은장, 재산정, 금해. 엄정한 계행가. 누가? 호은장로가 엄정한 계행과 철저한 화두참고 수행제일이라는 평을 들었던 이거 호은장로가 아니네요. 허기가 좀 이상하다 했어. 호은장로는 마누라까지 있어요. 마누라 놓고 와서 공부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라 안 받아준다고 해갖고 선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 땅바닥에서 그냥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쳐서 들어오게 돼요. 우리 해암스님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호은장로. 해암스님이 호은장로 얘기를 많이 들어요. 얘를. 이거는 지금 재산정원이네요. 그죠? 재산정원 하면은 뭐 계행제일이죠. 계행제일. 엄정한 계행과 철저한 화두참고로 수행제일이라는 평을 들었던 재산정원은 경어회상에서 정진한 인연이 깊은 승려요. 왜? 뭘 보고 뿅 갔죠? 우리 재산정원은 경어선사가 그냥 재산정원이 해인사 뭐일 때 해인사 원두요 뭐요 일때 시장 장 보고 오다가 경어선사가 해인사 골짜기에 있는 그 무엇이야 문등이촌 거기에서 그냥 막 그 희뿌연 불빛 하나 놓고 그 문둥이들 피고름을 다 막 입으로 핥고 빨고 하는 거를 봤지요. 사하천에서. 그걸 보고 그냥 얼음땡이 돼가지고 거룩한 성자의 모습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정원은 경화선사를 엄청나게 신봉하게 되고 그거를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죠? 남전당. 이게 무슨 소리야? 뭐야 저게 지금. 아무도 없어?
별거리. 그래서 경호선 사실은 재산정원이 먼저 주지가 아니고 그 남전당 한교가 먼저 주지가 되죠. 그래서 해인사에서 조실로 주석할다. 재산은 주지의 서임으로 있으면서 근대의 대표적 선승 경호의 제자가 된다. 이후 탄홍, 전강, 고암 등에게 법을 전하며 선풍을 진작시켰다. 근대 최고의 선지식인 경화상에게 정진한 재산의 이야기는 남전당 한교와 만공의 일화와 함께 전하는데 합천 해인사 원주 소임, 원주구나. 원주 소임 맡았던 재산의 수행력도 우리 대중에 많이 회자되고 있죠. 대중이 정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주가 살림을 잘 봐야 돼. 장을 잘 봐와야죠. 그래서 맛있는 반찬이 우리 선 대중들에게 올라가죠. 살림을 보고 후원하는 원주로서 재산은 그 역할을 다했다.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 마을에 장에 다녀오려운 해인사 100년암을 거쳐가지고 고령 성주로 오가는 산길을 이용해야만 했다가 그 해인사에서 100년암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요. 에? 지조감 있죠. 100년암 지조감 거기 100년암을 거쳐가지고 고령과 성주로 나가는 길을 이용했다. 재산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산길과 계곡을 지나 장을 봐왔다고 합니다.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당시 경호스님은 가야산 홍류동 입구에 물레방앗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나병 환자를 만난 거는 처음에 그 나녀와 잠자는 거는 말씀드렸지만 천장암이에요. 천장암에 혼자의 그 산속을 뚫고 그 나녀가 왔다 밥 달라고. 그래서 그 천장암에서 그 나녀를 돌보다가 하룻밤 자지도 않았는데 왜냐면 그때는 그 다 있었잖아요. 태워도 있어, 형 태워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고 다 있어갖고 자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냥 그 문둥이를 밥 주느라고 그냥 물고 빨고 하다가 그냥 이 피부병이 문득병이 올라온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이후에 해인사에 와서는 그냥 나병 그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해인사를 내려갔다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나녀를 등어리에 업고 오는 거죠. 업고 어디로? 태설땅으로. 그래서 거기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게 바로 해인사 나병 환자 나녀와 함께 그 이야기 아시겠죠? 그래서 나녀 동숙이 바로 그거고 동숙은 안 했어. 그 저기 천장암에서는 방이 없어가지고 아마 방이 있었으면 동숙 했을지도. 근데 방이 없어. 방이 없고 방이 아니라 코딱지만한 발등 뻗는 방이고 또 거기에는 대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나녀 동숙은 해인사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널린 게 그냥 눈 속에 썰어져 있는 나녀를 데리고 왔는데 거기에 홍류동 계곡에 물레방앗간에 그 나병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밤마다 내려가서 물고 빨고 도와줘. 재산은 이따금 수탉을 사가지고 물레방앗집에 들려 병자들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닭을 구워주는 자비행을 실천했다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봐.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재산이 경호선사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그 물레방앗간을 들렸다고 하잖아요. 또 재산정원이 왜 경호선사한테 밤마다 그 닭을 구웠냐면 그 닭을 구워가지고 소주에다가 절여 놓으면 그게 개소주라고 한답니다. 보니까 우리가 개소주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개소주가 아니고 이 개소주는 개견이죠. 개견. 여기 어디야? 여기 개견이지. 그런데 이 개소주는 이런 개소주예요. 개소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난리들 떨고. 이 개소주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닭개죠. 닭개. 그래서 닭에다가 소주를 절여가지고 그 담근 그 물을 마시면
피부병이 낫는다고 한약방에서 그 처방을 그렇게 내렸어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거기에다가 개소주를, 이 개소주가 아니고 이 개소주라니까, 개소주를 나섰어? 안 나섰어. 개뿔 낫지도 않아. 그리고 또 뭐야, 이 피부병에는 뭐가 좋다고, 구절초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아시죠? 구절상 구절암, 구절암에 가가지고 몇 년? 7년. 또 그 사이에 전봉준 장군 돕느라고 10년 있는 사이에 7년간을 구절산을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경호선사가 머물렀다는 암자가 있어요. 또 어디? 비안도. 비안도에 가가지고도 또 뭐야, 숨어있고. 또 어디? 전봉준 장군 부하 진씨라는 사람이 또 마른 꽃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마른 꽃 피는 곳에 가서 7년을 했는데, 경호선사가 거기에 이 서간문에 써 있어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내가 진씨 소유의 자네가 준 부하 휘하에 있는 진씨 소유의 마른 꽃이 피어있는 모퉁이에서 내가 6, 7년을 소비한 것이 6, 7년. 경호사가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게 6, 7년이 그거예요. 내려가서 피부병 고치려고 내려갔죠. 6, 7년을 소비한 것이 뭐라고 써 있어요? 부끄럽다라고 써 있어요. 부끄럽다. 6, 7년을 소비한 것이 내가 부끄럽다. 그래서 치료해 안 해? 안 해! 이제 그만할 거야. 라고 했는데 경호선사 피부병이 삼수갑산까지 가서도 안 나서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우연히 만난 산속을 다니시다가 가안계에서 성동마을에서 놀다가 우연히 나무꾼을 만나요. 그 나무꾼하고 얘기하다가 피부병 얘기를 하니까 그 나무꾼이 그 이후로, 그러니까 가안계에서 6년, 그 다음 갑산에서 2년 할 때까지 8년간을 그 나무꾼이 갔다가 그 구절토를 갖다 바쳐요. 그래도 나섰게 안 나섰게? 못 나왔어요. 속상하죠. 그래서 이게 그거고, 재산정원이 경호선사에게 밤마다 닭을 갖다 바친다는 건 개소주가 개소주. 개소주가 아니에요. 개소주야. 그래서 닭을 써있어 여기? 그리고 닭을 고아주는 자비행. 그거는 이제 경호선사도 바치고 또 그 물레방앗간에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병자들이 건강을. 경호선사가 혼자 개소주를 먹기가 민망하고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아마 재산정원한테 기왕이면 물레방앗간 거기 나병들도 좀 줘라라고 했겠죠. 왜냐면 재산정원이 그걸 목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고,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또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곳 나환자촌에서의 경어의 자비행이죠. 경어는 나녀와의 동숙한 일을 외에도 나병 환자를 직접 돌보는 보살행을 했어요. 보살행.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야기는 나녀 동숙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 나병촌에 가가지고 물레방앗간에 가서 다 치료해주고 물고 빨고 다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냥 기왕 베린 몸, 이 얘기죠. 기왕 피부병에 베린 몸,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아마 경호선사가 직접 돌보신 것 같아요. 근데 경호선사는 내가 피부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한테는 하지 않았죠. 약방에 가서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 그리고 경호선사가 스스로 이 약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은 했어요. 그냥 그 비안도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약초의 북한계선이랍니다. 거기가 비안도가. 그래서 약초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임금님 진상품으로도 갖다 바치고, 그래서 거기에 비안도에 많은 약초가 있어서, 또한 경호선사가 그 유생 서석사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으로, 서석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도 그 땅이 있나니까 지금도 있대요. 내가 물어봤어요, 가서. 또 이 경호선사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니까, 서석사 서씨가 있냐니까 있답니다. 처음에 내가 비안도를 갔을 때 여기 유명한 스님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그 스님 이름부터 대라고 하는데 내가 안 됐죠. 왜냐면 조사 초기라. 아마 비안도도 그 사실을 알리면 놀라겠지만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뭐 아직 그것이 안전해진 것 같아요. 지금도 가면 경허선사 그 동굴이 그대로 있고, 경허선사가 시에 쓴 샘물도 그대로 있고, 또 뭐가 있냐, 무엇보다. 내가 궁금한 거는 그 비안도 굴 속에 어느 날부터 경허선사가 딱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굴 속 밑에 파보면 경허선사가 남기고 간 벼루나 붓이나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도 협조하지 않아요. 나만 거기 7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굴이라 들을 수가 없어. 내려앉아가지고. 너무 놀랍죠. 근데 지금도 거기가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때 7명이 갔는데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해요. 다 흐트러졌어요. 나만 끝까지 갔죠. 확인하고 내려왔어요. 샘물이 1개가 아니고 2개예요. 이렇게 샘물이 파져 있어요. 근데 그 물이 넘쳐서 항상 마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라 있어요. 그 물이 내려가서 비안도 사람이 다 먹고 살았대요. 그 샘물로. 근데 그 샘물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경허선사가 팠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절골샘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절골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도 이 조계종에서는 끔찍도 안 해요. 설정 스님도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비안도 갔는데 누구죠? 그거 진성 원담 스님으로부터 들었대요. 경허선사가 거기를 또 만공도 데리고 갔대요. 만공도. 그래서 만공도 데리고 그 비안도를 갔는데 그 비안도 사람들이 그 누군가가 만공 스님을 장가 보낸다고 너무 잘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안 놔주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설정 스님이 비안도 가가지고 그 얘기를 나한테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홍 박사가 비안도 얘기를 끌고 오는데 자기는 이거 진짜다라는 걸 알았답니다. 나 실험하는 거야. 가짜가 아니고 이건 진짜다. 왜냐면 원남 스님한테 자기가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비안도를 같이 가게 돼요. 근데 그때 풀이 너무 무성해갖고 그 봄이나 여름에는 못 가요. 거기를 이 가시가 말도 못해. 그러니까 한 치 앞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많아요. 그래서 겨울에 가야 돼. 근데 우리 설정스님이랑 갈 때는 겨울에 간 게 아니라 접근을 못했어요. 그냥 보고만 왔죠. 왜? 거기 7시간 가야 돼. 7시간. 저는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샘물을 2개 본 사람은 나밖에 없어. 7명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 갔나 없어. 내려가 보니까 율법스님이랑 그 온 사람들은 이미 다리가 지쳐서 앉아 있고, 또 나머지 그 전봉준 장군 내에 그 전해철 회장이라는 사람도 갔거든요. 그 사람은 딴쪽 방향을 다르게 갔어요. 방향을 저쪽으로 잡고 나는 이쪽으로 잡았죠. 왜냐? 나는 분명히 이쪽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허선사가 그 간 곳이 평평해가지고 겨울에도 눈이 와도 그것이 있지 않고 눈이 다 녹아버리고 바람이 불지 않고 그 샘물이 있답니다. 근데 나는 찾았어. 근데 안 가르쳐줘. 지금도 나는 생생하거든요. 내가 거기 가면서 이 낙엽이 너무 많아가지고 겨울이라 낙엽이 너무 많은데 밟으면 막 낭떠러지로 떨어져요. 그냥 막 수도 없이 찢기고 막 그냥 여기 다 핥히고 뭐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경허선사가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경허선사는 나병은 아니었나 봐. 물동병은 아니잖아요. 아무도 몰랐으니까. 피부병. 그래서 본인만 아는. 그래서 못 고쳤는데 아무튼 이 경허선사는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치고 가셨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허는 이러한 일로 결국 나병이 전염되고 평생 동안 피부병으로 크게 고생을 하였습니다. 주변에는 말 한마디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가 주변에 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나병을 치료하기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그 치료법으로 여기서 고기라고 하면 안 돼. 닭고기죠. 닭고기. 게. 닭고기와 소주 등을 즐겨 마시는 원인을 일부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나중에는 또 돼지고기 삶은 거 해가지고 어디죠? 송광사 저만 보실 때. 송광사 저만 보실 때는 또 다른 의도죠. 송광사가 너무 계율이 심하니까 법당 하나도 다 뿌려버렸어. 돼지고기 뒷다리하고 뭐를 네? 뒷다리하고
그 뭐죠? 술. 그거를 개소주를 데워라 그랬잖아요. 개소주 데워와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 다음 지나가 오 마이 갓 활용화상 행장 끝났어요. 아이 빨리 끝나서 좋다. 그죠? 생략을 많이 했어요. 소용화상 행장도 굉장히 길어요. 또 명운대 사행장도 15장이고 11장 엄청 길어요. 자 21번 한글 본문으로 여기에도 중도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중도부리를 찾아가고 있는 걸 경어선의 경어집에 있는 중도 참성곡. 우리가 경어선사 하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참성. 나중에 죽기 전에 기억이 남는다면 참성곡을 얼마 찍어? 6천만 장을 찍어서 북한도 보낼까? 북한을 요즘에 그 공중살포하는 거 못하나? 아무튼 죽기 전에 어떻게 통일이 돼야 내가 경어선사 그 삼수갑산을 가보는데 어떻게 되려나? 장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알려진 참성곡을 찍어 뿌려. 그렇게 해보고 싶다 라는 얘기죠. 나중에 제가 한다 하면 동참해 주세요. 동참. 속상해. 경어는 1903년 12월에 참성곡을 당시 해인사 조실로 있던 항명토일에, 항명토일은 또 경어선사와 뭐예요? 사형사제잖아요. 어디서? 동학사에서. 경어선사를 도운 3인방, 원규 3위, 항명토일이 2처사. 이렇게 되잖아요. 나중에 그 원규 3위는 동원 스님이 돼가지고 개심사를 가고, 이 동원 스님이 해인사 주지도 하더라고요. 오 마이. 항명토일의 제자 변서로에게 써져요. 변서로는 몇 살이더라? 13세. 아니 12세인가? 경석동자가 13세죠. 그죠? 변서로는 14세. 여기서 항명은 경화가 동학서에서 르삼이고 마사도레의 화두를 들고 시금을 전폐한 용맹 정진하던 중 그의 제자 원규에게 우무비 공처의 소식을 경화에게 대신 물어달라고 했던 경화와는 사형의 관계. 3살 많답니다. 항명도일이가 경화보다 3살 많대요. 있는 그 항명도일이다. 경화가 해인사에 머무를 때 항명은 그의 제자 어린 변서로에게, 그러니까 그때가 1903년이니까 아마 제일 먼저 경어선사가 갔을 때 1899년 갔을 때 남전당 항규가 주지를 했고, 그 이후에 재산정원이 했고, 그 다음에 이 항명도일이 한 것 같아요. 1899, 주지가 2년이에요. 1899, 1900년. 그 다음에 3년인가. 재산정원이 1901, 1902. 그 다음에 항명도일이 1903, 1904. 이렇게 됐겠죠. 만약에 한다면 2년이라고 친다면. 어쨌든 그래서 시금을 전폐한 용맹정진을 하던 중 경화와는 사형의 관계가 있는 해인사에 머무를 때 항명은 그의 제자 어린 변서로. 경화가 보통뿐이 아니니 이분은 깨달은 분이다. 지금 만났을 때 법문 하나 써달라고 해 라고 해서 그때 어린 사미에게 내린 것이 이 유명한 참성곡이에요. 어린 사미 14세 변서로에게 써주기에는 많이 어렵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또 살아남았어요. 왜? 졸르지 않은, 울지 않는 아이 젖줄이야. 항명도일이 그때 이걸 졸르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 유명한 참성곡이 우리들에게 맞겠습니까? 대박이요. 근데 그 불행하게도 그것을 받은 변서로는 나중에 뭐가 돼요? 친일파가 되죠. 친일파. 경어로부터 받은 한글 문장이 사사조야. 응? 사사조로 8자를 기본으로 해요. 모두 181행으로 이루어진 참성곡이 그것이다. 이런 말. 줄이 181줄이에요. 다음은 참성곡의 내용 중에서 다 못이요. 너무 많아. 선리를 통해 경어선의 유치인 중도부리를 드러내 부음한 발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살펴보기로 한다. 자, 보세요.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이거 나오면 뭐예요? 이거 행주자와 어묵동정. 누가? 그놈이.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착의깃반 대인접대. 착의깃반이 뭐예요? 옷을 착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옷을 입어. 옷을 입고 깃반. 그건 이제 먹을 깃, 밥반이니까 밥 먹고 대인을 접대. 여러 사람들을 접대한단 말이에요. 대중들을 접대하고. 일체처 일체시. 일체처는 어디서나. 일체시는 이 시자 잘못 쓴 것 같으네. 네? 이 시자를 쓰는 게 아니라 때 시자를 써야죠. 분명히 잘못했어요. 처가 나왔으니까 시간시. 일체처 일체시. 소소영령 지각. 소소영령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 소소영령이 뭐니까? 자성짜리죠. 걔가 다 지각해요? 전부 다 알아듣고 듣기만은.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앉고 서고 보고 듣고 차극객반 대인접대 일체처 일체시에 뭐? 소소영령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봐도 있죠, 이거. 몇 글자? 세 글자. 시신마. 한글로는 이먹고 시신마. 이먹고 시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신마. 이것이 무엇인가? 시신마. 또 이먹고도가 간단하죠. 이먹고 자꾸 소소영령 자극기관 대인접하 하는 요놈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화두 하나 나왔죠. 그 다음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번뇌 본공하고. 몸뚱이라고 있어봐야 걔는 송장이야. 그리고 망상번뇌는 중요한 말 나요. 망상번뇌가 원래 뭐였더라? 원래 없었더라요? 원래 공했더라요? 여러분, 없다는 무와 공은 정말 달라요.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없다는 건 있다는 거에 대한 대꾸예요. 있다는 거를 전제로 없다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공이래잖아요. 공. 그러니까 공이 사실은 유예요. 그전에도 말했죠. 공은 유라고 있단 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근데 유라고 말하면 없다는 게 나와줘야 되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공. 그래서 여기에 번뇌망상 본공이야. 본래 공이었어요. 그리고 천진면목은 그게 내 부처야? 천진면목 나의 부처. 보고 듣고 앉고 눕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눈 한 번 깜짝할 때 천리만길 다녀와 허다한 신통. 이게 신통무용. 내가 이 마음짜리 놈이 나쁘다고 그랬죠? 신통을 어찌나 부려야 되는지. 용? 체와 용 중에서 이 마음 씀씀이는 용이고, 마음 자리, 심치는 뭐랬어요? 체라고 그랬죠. 땅지자. 심지, 본지, 전지, 실지. 다 있어? 요거는 본체고. 얘는 신통 용이래잖아. 묘한 놈이요. 용. 아주 이랬다 저랬다가 요사 비사비사. 그죠? 얘는 분명한 이내 마음. 내 마음이라니까. 그놈은 마음 자리가 아니고 그냥 심일 뿐이야. 심. 중략. 여기 그냥 선의 덩어리요. 선덩어리죠.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임재의 적육단 상부이진. 그죠? 적육단. 눈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붉은 고깃덩어리. 적육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으로. 이 육군이 본래다. 육군이 원래 본심 미묘를 표시한 거예요. 육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육군 때문에 생긴 거 아니야. 근데 육군 때문에 생긴 거야. 왜냐면 근경식이니까. 그죠? 기본은 근경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왼수야. 왜냐면 육군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육군을 통해서 모든 게 일어나요. 육군작용이. 그런데 육군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뭐가 있어요? 경계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가는 이 두두물물 철철이 전부 경계야? 그것도 경계만 있어도 괜찮아. 식이 일어나야 돼. 눈앞에서 아무리 경계가 일어나도 식이 움직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경계가 육군이 있어요. 육군. 그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재의연은. 그걸 적육단상이라고 했잖아. 이 붉은 고깃덩어리 위에 나타나는 그런 얘기죠. 적육단상.
저격단상 이 몸뚱아리 붉은 고깃덩어리 위에 이렇게 육군이 다 박혀있어? 이렇게? 그 육군이죠. 육군 놈이 있어가지고 육군 문두에 무의지는 항상 출입한다 이런 말이에요. 육군 문두에 안입이 설신을 항상 출입하나니 이것을 둘러보지 않더라 이런 말이에요. 둘러보지 않는 중도부리를 증득해야 한다는 것을 경언은 말하고 있더라. 즉 무슨 말이죠? 육둔산을 왔다 갔다 하는 놈은 그놈이야. 둘러보지 않는데 그놈이 나야? 내 자성적이죠. 중도부리를 증득해야 한다는 것을 경언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바른 안목으로서 이 참선극의 깊은 종지를 알아차려야 한다. 즉 경어가 일러 말하기를 허공과 법계를 주변하여 허공, 법계 다 머금고 다 먹은 거라는 건 뭐야? 본래 있었더라는 거죠. 본래 있었더라. 허공과 법계가 없는 게 아니고 머물러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내 육외 식심. 이게 뭐죠? 육체 바깥에. 그리고 몸. 내외 육체가 아니라 내외 식심이야. 식심. 그죠? 안이나 바깥이나 몸과 마음을 다 통해. 네. 우리가 몸이 없는 부처는 없다 그랬잖아요. 중요해요. 근데 그 몸뚱아리가 깨달음을 구하는 게 아니야. 마음이 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신심을 다 통일해. 있는 미묘 본심. 그거를 미묘 본심이라고 하죠. 미묘 본심을 그 미묘 본심짜리 있잖아요. 그거 희한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지 혼자 해. 근데 봤어? 그놈 봤어? 밥 먹고 잠자고 끽반하고 하는 이놈 그놈 봤어요? 여러분 밥 먹는 놈이 어떤 놈이에요? 응? 밥을 누가 먹어요? 밥은 입이 먹는 게 아니에요. 입은 내 마음자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닫히고 있어. 근데 내가 벌려? 하면 쫙 벌려줘. 먹어? 탁 먹어. 맛있는 것도 다 보여. 그게 누구냐는, 걔가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해주는 놈. 그렇게 해주는 놈. 그놈. 참 미묘하게 뭘 시키죠. 그놈은 아무리 살펴봐도 얼굴도 없고, 손도 없고, 팔도 없어. 근데 잘도 해. 걔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무위진인이라고 그래요. 자리가 없어요. 근데 진인이야. 걔를 참사람. 우리 이거는 헛사람이죠. 헛개비야? 이건 헛사람. 걔 움직이는 애는 참사람. 걔가 어디를 통해서 들락날락거려요? 저격단상에 있는데 걔 이름을 무의진이라고 했는데 그 무의진이는 어디를 통해서 들락날락해요? 저격단상을 통해서. 저격단상 중에서 어디? 육군을 통해서. 육군. 저격단상. 육군을 통해서 들락날락. 그래서 그걸 우리는 마음작용이라고 하죠. 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육군을 떠난 부처는 없고 육군을 떠난 우리 몸뚱아리는 없어요. 안입이 설신 의면 끝이야. 이 6개가 다예요. 우리 몸뚱아리. 맞아요? 얘 육군을 통해서 왔다 갔다 그래요. 그놈이 미묘본심이. 걔가 들락날락거리는데 우리는 본 적이 없어.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손도 없고 발도 없어. 근데 알아. 알지. 예. 그래서 그걸 우리는 작용이라고 그래요. 적용을 하고 하는데 그놈을 우리가 이름 붙일 수가 없어서 무위, 자리위, 진인이라. 걔가야말로 참 사람이에요. 이건 헛사람, 헛개비. 이거는 헛개비. 껍질, 몸뚱아리라고 하잖아요. 그 무위 진인. 입으로도 말하고 귀로도 듣고. 이 귀가 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 귀는 못 들어요. 들을 수 있는 나방 고리관 진공관 그런 게 있을 뿐이지
우리가 뻔하잖아요. 전쟁이 났어. 폭탄이 쏟아지는데 내가 다른 데에 몰두해 있으면 이 귀가 들어요? 아, 귀가 있으면 뭐해? 허당이지. 거기가 뭐가 있어야 돼? 자, 전쟁 났어. 뭐. 응? 북한에서 쳐들어와. 근데 나는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폭탄이 옆에 썰어져도 내가 귀가 있어도 폭탄이 썰어져. 귀가 있는 거는 근이고 폭탄이 떨어진 건 경계예요. 근경까지 왔잖아요. 근경까지 왔는데 뭐가 없어? 식이 없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없으면 절대로 작용하지 않는 거야. 이게 뭔 말이래요. 그래서 작용하는 것은 뭐냐? 유식이야. 오직 식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또한 식만 있으면 뭐해? 근경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니까. 이거 참 오묘하지? 근경이 우리 몸뚱아리에 있기 때문에 식이 있는 거지. 식만 떨렁 있으면 뭐해? 그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라. 근데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경계가 나타나야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근경식이 동시다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경식이 동시다발로. 그래서 그걸 음입계라고 하잖아요. 음입계라고 해야 하는. 음입계. 5음, 6입, 18개. 그게 뭐더라? 그게 다시 또 육조해능으로. 음입계. 또 그게 뭐더라? 또 힌트 하나 드릴까요? 뭐 할까요? 내가 경어선사회가 그 갖고 있는 선사장 중에서 이 경어집 통틀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거 뭐죠? 지, 저, 시, 개. 여기까지. 지, 저, 시, 개. 그 뭐요? 이 무의진이. 얘가 참사람. 걔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참사람이. 그 무의진이 입으로 말하는 거,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는 거, 사물을 보는 거, 출입이 들상날랑 날씨가 좁다 봄으로 쉴 새 없이 정광석화로 무시로 출입하고 있는 이놈이 바로 부처다 이런 말이야. 그거를 지저시계라고 하죠. 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이 부처는 저육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그래요? 말했잖아요. 이 저육단을 통해서 왔다 가래서 저육단상 무의진이라고 하는데 육체를 떠난 부처 없다는 것 또 말하고 있죠. 이 저육단상을 통해서야만 내가 부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요? 저육단상 무의진인. 응? 뭐라고요? 무형단자 영력고명. 눈앞에 역력하게 비치는데 외롭게 비친다. 역력고명. 역력히 외롭게 밝게 비치는데 걔가 뭐더라? 무형단자라 이 말이야. 형체가 없어요. 무형단자 역력고명. 무형단자 역력고명 저육단상 무의진. 얘가 뭐예요? 요거를 통해서 누가 깨쳤죠? 해월이 깨쳤잖아요. 경호선사가 어디 가서 정해사에 가서 법문하는데 그 무지랭이 수월이 해월이 그걸 듣고 일주일간 그 뭐시여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놈이 뭔가 저격단상 무의진 영력고명 무연당자 그놈이 바로 내 앞에 있느니라. 그놈 어떤 놈? 어떤 놈? 이 해월 스님은 정말 똑바르게 깨친 게 뭐냐면 삼가법문과 36 대법을 다 통과해요. 대박이에요. 삼가법문과 36 대법을 다 통과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만공스님은 안 가르쳐줘요. 한번 해보세요. 만공스님이 경어선사하고 그 인가를 받는 장면은 어디서 나와요? 천정함에서 나오죠. 1904년 1월 11일 날 인가받는. 만공스님은 해월스님은 지금 내가 가르쳐 들었죠? 두 개 다 통과야. 삼가법문과 30대 다 통과요. 그러니까 그냥 완전한 깨달음이죠. 그래서 경호선사가 인가를 땡땡땡 했는데 그때 인가를 해주지 않아요. 10년 후에 해줘요.
그죠? 1892년에 깨치는데 1902년에 전복기를 써주니까 10년 후에. 그래서 이거는 이놈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이 부처는 적육단을 통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놈이에요. 적육단을 통하지 않는 거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적육단은 어디에 있죠? 내 몸뚱아리에 있다니까. 일단은 대도를 성취하려면 이 내 몸뚱아리부터 챙겨야 돼요. 몸뚱아리가 부실부실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절대 깨닫지 못해요. 왜냐? 그 아픔이 너무 많은 방해를 가져와. 아픔을 능가할 정도의 그런 위대한 힘이 있지 않고서는 절대로 금생은 끝이야. 아시겠죠? 몸뚱아리부터 챙겨. 조건을 만들었어요. 조건.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요. 있으니 육체와 부처를 둘러보지 않는 적육당산 모의진이니 바로 육체와 부처를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바로 불법이더라 이런 얘기. 자, 여기까지. 또 지나갔네. 힘들다.